먼저 회원분들에게 당혹스럽게 만들어드린 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이 힘든 싸움의 여정을 저에 대한 신임으로 대체하는 것이 얼마나 회원분들을 당혹스럽게 했을지 제가 해야 할 고민들을 회원분들에게 떠넘기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단체 행동 지속 여부를 저에 대한 신임만으로 가름했던 것은 전권을 위임받은 막중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 개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로드맵과 방향을 대의원에게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 투쟁은 어떤 방식으로든 저를 리더로 앞세운 상황에서는 제 가치와 맞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끌고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많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지금과 같은 방식의 단체 행동이 아니면 파업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단계적 파업은 좌절감의 파업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가다듬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8월 7일에 나왔고 그 다음 8월 14일에 준비했던 그 하루하루의 시간과 노력들이 파업이 끝이 아닌 다음을 준비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번의 총회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개인 박지원과 비대위원장 박지원을 분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의료계를 기만한 정부를 굴복시키고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개인적인 욕심과 일반 6,000명의 안전과 실제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협상의 명분을 찾아야 하는 비대위원장 사이에서 고민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및 국회와 날치기로 합의안에 서명함으로써 단체 행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우리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분열시키고 모든 협상장을 나와 거리에서 희미해져가는 명분을 붙잡아가며 지금의 단체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한 목소리로도 이기기 힘든 싸움을 내부에서 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이는 필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린 이미 2014년 내부 분열에서 진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내심 우리가 분열하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 그 자체보다 합의가 잘 지켜지게끔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당혹감과 분노는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최전선에 있었던 저로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게 더욱더 화가 솟구쳤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성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자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생각나 스스로를 주체하기 힘들었습니다. 차분히 생각하였을 때 우리가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한 달간의 단체 행동은 분명 의미가 있고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8월 1일 총회에서 단체 행동을 기획했을 때 우리는 400명, 10년 정원은 바뀔 수 없을 것이고 막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분하니까 젊은 의사로서, 청년으로서 목소리를 내자는 각오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시했던 정부가 이제는 연일 방송에서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책과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할 수 있도록 명문하였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젊은 의사들이 언제든지 결집하여 의료계의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성의료계와 정치권이 이를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도 배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바쁜 수련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된 단체 행동이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원동력은 우리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 올바르지 않는 것에 대한 올바른 것으로 탈바꿈되는 세상이 그것에 대한 저희 젊은 의사의 참담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단체 행동을 잠시 유보하더라도 분노와 참담함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젊은 의사가 대변할 의료계와 이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들을 혁파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개혁은 결국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에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날개짓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책임 완수의 첫 걸음으로 전공의 단체 행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앞으로 전공의의 근로자성 보호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더 체계적으로 낼 수 있도록 전공의 노조를 포함하여 조직화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위태로운 논의 과정을 우리의 눈으로 지켜보며 지금까지의 결의가 헛되지 않도록 언제든 다시 행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까지 이 모든 단체 행동을 야기했던 정책이 노지기구를 발족시키겠습니다. 우리를 배신한 의협이 아닌 단체 행동을 위한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대전협 비대위가 젊은 의사 비대위가 되어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빈자리를 메워주셨던 교수님, 의사협회 회원이 아니라 합의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대생, 아직 공식 단체가 아닌 전임협의회가 함께라 할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 공식 산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그만큼 강하지만 그만큼 법적 구속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와 새로운 기구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동태를 감시하고 이를 언제든지 우리의 단체 행동 수준과 로드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께 직접 두 눈으로 정부와 여당, 의사협회, 그리고 집행부를 감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그 어떠한 이행하기도 아닌 오직 바른 의료와 국민 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존립 목적을 바로 세우고 의결 구조를 바로잡겠습니다. 지금까지 편협한 정쟁과 소모적인 이권 주장 정도에만 그쳤던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을 제대로 세우겠습니다. 합의문의 이행을 위해 2014년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자 최재집 회장을 당장 탄핵시키진 않겠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지금 회장이 탄핵된다면 부회장과 그 집행부가 그대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들은 다 한패입니다. 또한 영향력 있는 전임 회장 혹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 누구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원들을 실망시키는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단결된 의사들과 기꺼이 거리에 나섰던 젊은 의사들에 대한 일말의 존중 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졸속 합의를 추진한 협상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끝까지 반드시 묻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여의대로에서 대전역에서 김대중 컨벤션 백스코 제주시 의사회관에서 시위를 했던 우리의 뜨거운 숨결을 기억합니다. 처음 디자인해보는 피켓과 1인 시위, 그것을 들고 외쳤던 우리의 함성을 기억합니다. 병원별 전공협의회를 꾸리게 됐고 정책을 공부하고 홍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이어왔던 숭고한 행동들은 언제든 다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합시다. 이것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의대에서 처음 모였을 때 입장 자체를 못한 전공의가 있었고 함께 걷지 못했던 의대생들이 있었습니다. 연차를 쓴 해 만에 하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기한 파업을 들어가며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나왔을 때 코로나 선별 진료를 하기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선에서 병원장을 만나고 전공의들을 설득하고 이 의견을 모았던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지금과 같은 파업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3개월 동안 대전협을 이끌고 한 달 동안 단체 행동을 준비하며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 매도되지 말라고, 많은 사랑을 하지 말아달라고, 곁에 있는 동료들의 손을 잡고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던 그 박지원과 지금 박지원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상황과 분위기에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욕먹더라도 리더가 할 일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에 맹목적으로 저를 응원해줄 사람도 단단한 지지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위해 지난 13개월 동안 지금과 같은 관심이 있었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여러분의 수련 환경과 전국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부디 이제까지 제가 해왔던 일들을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시고 변한 적이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신다면 처음 8월 1일에 대의원 총회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단체 행동을 계획했을 때처럼 어려운 싸움을 영리하게 다시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대생들과 함께하는 것은 의대생들과 그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전임협의회 그리고 교수협의회와 함께할 것이고 그들을 보호하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믿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끌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러분이 선출한 대표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 대표들과 함께 의결한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또한 제 책임입니다. 기자회견 하기에 앞서서 인스타 라이브를 했던 것은 여러분들의 대표가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해주지 못하기 때문이고 정부의 비대칭에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전공의 협의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시한 로드맵과 지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대표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원하지 않으신다면 언제든 지금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저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인스타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